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미국 증시는 또다시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 잠깐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올랐고 특히 나스닥은 2%가 넘게 상승하는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S&P가 3.3%, 다우가 3%, 나스닥도 3% 오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주 단위로 3%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미국 주식은 사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약세장이었죠. 다우만 고점 대비 근소하게 20% 직전까지만 하락하면서 공식 약세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었는데 S&P는 고점 대비 25% 하락하며 공식 약세장이었다가 현재는 바닥 대비 18%까지 상승해서 공식적인 강세 전환인 2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6월 중순 작년 11월 말에 달성했던 고점 16,212 대비 무려 35% 하락한 $10,000 중반대까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만스닥을 겨우 지켜냈고 일부에서는 곧 만스닥이 깨질 거란 얘기도 나오고 했죠. 하지만 바닥을 찍은 이후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현재는 바닥 대비 23.5%까지 반등했습니다. 지수가 최저 가격에서 20% 이상 상승함에 따라 나스닥은 공식적인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약세장에서 20% 이상 반등한 이후로 1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닷컴 버블 당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가 반등한 그 시점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그러니까 20%가 오르고 난 그때부터의 수익률입니다. 1년 후 평균 수익률은 닷컴 버블을 포함하고도 23%였습니다. 그 얘기는 닷컴 버블 같은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임라인을 더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수익폭은 더욱 높아집니다. 3년 후에는 38%, 5년 후에는 78%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스닥이 추세가 바뀌었던 그 시점이 단기적으론 고점이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결과적으론 역사적 저점이 되는 입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런 말로 되받아치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너무 올랐으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이니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조정이 오면 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혹시 전저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이중 바닥은 아주 흔한 패턴이니까요.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바닥 뚫릴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든 질문은 사실 투자의 진짜 의미와 돈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투자를 오로지 가격만 보고 오르면 이익 얻고 내리면 손해보는 주사위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산 이후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베팅하는 동전 던지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투자는 그냥 합법적인 도박이 될 뿐이죠. 이럴 때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란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을 지금 쓰지 않고 미래의 더 큰 자원으로 회수하기 위해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미래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대상의 현재 가격이 그 잠재적인 내재 가치보다 싸다고 생각할 때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가치 투자니 성장 투자니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은 궁극적 내재 가치보다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성장주의 경우라면 지금 벌고 있는 돈은 별거 없지만 수년 후의 현금 흐름이 그 기간 동안의 시간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현재 가격이 더 싸다고 생각되기에 매수한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내가 $50에 산 주식의 5년 후 내재 가치가 $100라고 생각하는데 5년간의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그냥 S&P 500에만 넣어놔도 $80가 된다고 하면 $20의 시장 요구 수익률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그 주식의 미래 프리미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간 동안 이 추가적인 이익이 만족이라면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는, 아니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은 미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까요?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죠. 그 리스크를 감안한 역프리미엄이 발생해서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은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할수록 점점점 줄어듭니다. 시장에서는 그대로지만 나한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괴리에서 내가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괴리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90%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 괴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다시 투자 얘기로 돌아와서 현재 가격이 시장 요구 수익률을 제외하고도 프리미엄이 있다면 언제든 사면 됩니다. 아니,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걸 원하나요? 늘어나는 걸 원하나요? 당연히 늘어나길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줄어들 때 환호하고 늘어날 때 절망하죠. 왜 그런가요? 지금 설명드린 투자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행동해야죠.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르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니, 그걸 공부하는데 들인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냥 모르는 것만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충분히 공부를 할 텐데 대체 왜 아직도 투자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투자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이 미래 프리미엄을 잘 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니까 프리미엄이 늘어나고 자시고 그냥 가격에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알더라도 최대한 프리미엄이 늘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 저점에서 사려고 하는 마음이 또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물론 프리미엄이 최대한으로 늘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 저점에서만 골라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예측대로 되던가요? 시장을 예측으로 사고 팔아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그마저도 한번 잘못하면 그동안의 그 예측으로 얻은 모든 이익을 다 반납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의 전설들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주식을 팔았죠. 하지만 그들이 주식을 팔 때는 그 주식의 미래 프리미엄,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루는 요소가 사라졌을 때 뿐입니다.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 답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진짜 저축을 해 나갈 생각이라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100%, 1000%, 10000%의 확률로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 현금은 지금이 가치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치가 가장 높은 그 현금을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 좋은 자산으로, 그 자산은 미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싼 거죠. 그 진짜 저축의 대상으로 바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타이밍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지금이 가장 비싸고 좋은 자산은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평균 매수 가격?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건 다음에 또 날 잡아서 하기로 하고, 하여간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돈 생기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을 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사실 하원에서 또 큰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죠?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그거는 필요하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루던지 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